자, 제가 분명히 여러분은 이 작가들이 정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과하게 오기를 부리면서 작가로서의 특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라고 쌍방 중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지만 습성상 자신의 원래 평소의 습성상 '아 선생님이 또 혼자서 말하는구나.'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어느 한 편도 고르지 않고 지금 버튼을 눌러서 수업을 듣기 시작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어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그 말을 듣는 순간에 3 편에서 4 편으로 넘어오는 사이에 '아 난 이쪽이야.'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에게 일단 좀 칭찬을 해 드리고요. 네. 그런 자세로 들어야만 되는 수업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검사편과 변호사편이 싸우듯이 어느 한 편을 들어서 자기가 치열하게 노력을 해 봐야만 자기의 사고가 점점점 더 치밀한 논쟁에서 강하게 이길 수 있도록 발전이 되는 거고요. 제일 답 없는 게 "나는 청중이야." 관람석에서 이렇게 보고만 계시면은 네, 축구를 잘하려면 공을 차면서 좀 뛰어 봐야 축구를 잘하는지 관중석에서 이렇게 열심히 응원한다고 자기가 축구를 잘하게 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이것처럼 필드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느 한쪽으로도 내 생각을 정하지 않으셨던 분은 잠깐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나는 어느 쪽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사실 어려운 일이란 건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매사에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따지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피곤해요 저도. 그리고 이 문제는 원초적으로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저도 여기서 작가가 맞아요. 아니면 갤러리가 맞아요. 이렇게 절대 정답을 안 내드릴 테고 심지어 이 글의 저자인 권미연이라는 이 저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교수님조차도 이것에 대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언제나 우리가 시대와 상황 그리고 누구끼리 토론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다른 결론이 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편을 선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논리적으로 잘 말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옳은 겁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잘 말할 수 있으려면은 어때야 하느냐? 일단 한쪽 입장을 잡아야 되고요. 내가 이렇게 설명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반론하겠구나까지 예상을 하고 저렇게 반론하면 난 또 뭐라고 해야지 이 준비를 혼자서 해야 하는데 네, 솔직히 이거는 강의실에서 하면 좀 낫긴 하지만 온라인 강의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것도 없는 것이 20 명이 넘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몇 명만 죽어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또 관전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한 10 명은 입도 뻥끗 안 할 거라고 내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입도 뻥끗 안 하면서라도 현장에서 머리를 막 굴리면서 어느 쪽 그러니까 얘가 말을 할 때 '얘 말이 좀 더 맞나? 얘 말이 좀 더 맞나?' 이거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무슨 TV 예능 보듯이 이렇게 보시면은 1도 도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한쪽의 선택을 고르지 않으신 분들은 잠시 끊고 뭐라도 하나 골라 보시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좀 중요합니다. 이게 토론이라면 저는 지금 한 5분 내지 10 분의 시간을 드릴 거예요. 드리고 나서 이쪽 편하고 이쪽 편 모여 앉게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작전 짜게 할 겁니다. 네. 제가 판사고 검사편, 변호사편이 되겠죠. 네. 그래서 작전을 막 짜 가지고 공방을 해야 되니까 매서운 질문도 해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사건의 팩트에 대해서도 많이 더 세심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거 아닙니까?" 막 이런 식으로 따져 물으려면 상황을 더 잘 파악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두리뭉실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자면은 일단 1968년 그리고 1970 년에 이탈리아의 바레세라는 곳에 칼 안드레와 도널드 저드가 자기의 작품들을 설치했습니다. 아주 크고 무거운 작업을. 네. 우리가 59 쪽에서 60쪽 사이에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글을 읽고 최소한 독해 능력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쭈루룩 네, 해석이 돼야 됩니다. 시간 순서대로 지금 제가 설명하듯이 요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보통 미술 잡지라든가
그 평론 글들이 이런 식으로 쭈르륵 써요. 읽고 나서 '아 지금 쌍방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구나.'는 파악을 해야 돼요. 일단 68년, 70년에 시간적으로 이탈리아에 있는 파세레니 바레세 바레스에다가 이 사람들이 두 작가가 무거운 설치 작품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한 10년 이상 흘렀어요. 그래서 10년 정도 흘러서 89년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에이스 화랑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이 작업을 다시 전시하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작업에 작가는 도널드 저드하고 칼 안드레지만 이것의 소유주는 판차 컬렉션이 이제 소장자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걸 이태리에서 떼가지고 LA까지 보내주는 건 너무 비용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니까 차라리 LA에서 똑같이 생긴 걸 하나 만듭시다라고 했고 그럽시다 해가지고 만들어서 전시를 해버린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처음 원본조차도 작가들이 그냥 공장에다 맡겨서 이렇게 해주세요 한 걸 그대로 했기 때문에 우린 똑같이 또 할 수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추정도 가능해요. 그때 만들었던 공장 사람이 그대로 가가지고 네. 우리가 테크니션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테크니션들은 작가가 어떤 아이디어를 주면은 그걸 기술적으로 재현을 해주는 분인데 같은 테크니션이 그 68년도나 70년도에 받았던 그 오더를 가지고 그 주문을 사항을 가지고 거기 가서 똑같이 만들면 그냥 진짜 완전히 똑같은 게 나오거든요. 논리상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하면서 우리가 소유권자인데 작가한테 다시 연락해 가지고 뭐 되니 많이 물어볼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해결이 됐는데 이거를 뒤늦게 알게 된 작가 두 명이 너무 화가 나 가지고 아트 인 아메리카라는 미술 잡지에다가 격양된 어조로 막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화를 냈다는 거죠. 자, 일단 이것에 법정 공방 비슷한 토론을 한다 치더라도 이것은 법리를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미술 저작권법에 관련된 수업 있을 수 있습니다. 학부에선 불가능하지만 네, 대학원이나 특히 요즘엔 미술 경영학과 이런 것도 제법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하면은 이게 진짜 판가름을 내서 뭐 배상금을 얼마 줘라 이런 식으로 갈 거지만 지금 현대미술의 쟁점에서의 포인트는 그건 아니고요. 현대미술의 개념과 원리, 가치, 역사 이런 인문학적인 배경 안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걸 따지겠습니다. 뭐 이권적으로 누가 얼마를 배상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이 이 작가들에게 합당한 명분인가. 아까도 말했듯이 상명대학교에서 누군가가 "나는 복도에 있는 계단을 부셔버리고 싶어." 했을 때 그 명분에 이거는 현대미술로서의 가치가 있어."라고 동의를 해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처럼 지금 이 작가들의 주장이 미술이라는 가치 개념에서 온당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 이 사건 팩트를 자세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술사의 흐름에서 장소 특정적 미술, 개념 미술, 설치 미술이 갖는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지만 이제 반복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쉬운 설명도 다 하기로 했으니까. 자, 68년 70년에서 89년 사이에 장소 특정적 미술의 획기적인 어떠한 사건, 어떤 작품이 있었어요. 리처드 세라의 기울어진 호라는 작업인데 걔가 몇 년도입니까? 1981년도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딱 중간에 있죠. 얘가 70년, 얘가 89년, 81년이면 거의 중간에 이때 81년도에 리차드 스테라의 기울어진 호라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미술 안에서 장소 특정적 미술이라는 그 하나의 개념이 미술로서 자리를 잡게 됐어요. 사회적인 맥락에서도 그렇고. 네. 이 작업은 뭐 워낙에나 유명하여 어떤 작업이냐 하면은 뉴욕의 맨하튼에 있는 뭐
연방 플라자 광장에다가 길이가 36m 그리고 높이가 3.6m 되는 강철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요런 식으로 그림 나와 있죠? 네. 요렇게 광장 한가운데를 훅 가로질러 가지고 철판으로 막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설치 조각이 하나 생김으로 해서 이건 정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조각이에요. 우리 광화문 앞에 있는 뭐 뺑뺑 골뱅이라든가 막 이런 것처럼 이 장소에 아주 특이한 작업인데 이렇게 철판을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작가가 이 광장에 아까 본 바닥에 이런 포물선 같은 게 있는데 그거와 크기 배치 이런 걸 열심히 고려해 가지고 장소 특정적으로 이 공간에 정확히 이렇게 설치하기 위하여 만든 거죠. 이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서 철판의 크기나 높이 같은 거를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딱 여기다 요렇게 딱 설치를 하고 싶어서 요렇게 만든 거고요. 그런데 이걸 설치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광장 주변은 다 우리 뭐 여의도나 종로 이런 데처럼 높은 강남도 높은 건물들로 사람들이 출퇴근을 많이 하는 사무실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출근을 할 때 36m짜리 철판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쑥 지나가면 되는 것을 이 철판을 이렇게 돌아서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몇백 미터짜리도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36m이기 때문에 한 1분 정도 더 1분 이내로 돌아갈 수 있는 약간 불편하지만 돌아다니면 돌아다닐 수도 있는 그 정도의 크기인 거예요. 그래서 작가는 이걸 여기다 세우고 사람들이 무조건 그냥 직진하고 무조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그런 거 많이 그러니까 최선의 결과를 빨리 내기 위하여 막 정말 사무직처럼 사는 그 삶 자체에 대한 반기이기도 해요. 이것을 약간 돌아서 가라. 네. 우리가 예쁘려고 보는 보고 감탄하려고 보는 좌대 위에 올려진 조각 작품 시절에 비하여 미니멀 조각이라는 거는 관람자가 360도를 삥삥 돌면서 그 시 공간을 체험하면서 그냥 그 공간 자체에서 자기의 몸을 움직여가면서 하는 그 체험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게 이미 확정돼 있는 미술적인 분위기라서 그렇게 이런 강철판이 있으면 돌아가는 이 행위 자체가 관람자를 움직이게 하고 이것까지도 미술사적으로 다 이미 갖추어진 어떤 개념이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몇몇의 작업들, 특히 장소 특정적 미술이란 것은 이게 여기에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거지 얘를 뜯어 옮기는 거는 안 된다라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건 미술계 내에서의 일이었고 여기 출퇴근을 하는 일반 직장인들은 그냥 짜증이 났을 뿐이에요. 갑자기 조금 돌아가게 만드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이게 뭐 작품이냐, 당장 이 자리에서 치워라. 그래서 타협안으로 제시했던 게 얘를 옮겨서 사람 안 다니는 저쪽 잔디밭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작가가 아주 선선하게 알았어, 그러면 잔디밭으로 옮길게 했으면 지금 당연히 위대한 작가도 못하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여기서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있어야만 이 작업이지 만약에 이걸 잔디밭으로 옮기자 그러면 차라리 이 쇳덩이를 다 녹여고 없애버리고 말지 나는 잔디밭으로 못 간다.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니다. 미술의 개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요만한 조각, 요만한 회화는 걔를 이 미술관에 갖다 전시하고 옮겼다 저 집에다 걸어놓고 이렇게 해도 작품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지만 우리 태도가 형식이 되었을 때 이후에 69년 이후에 개념미술, 설치, 장소 특정적 미술은 특히나 그 공간에 그 작품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맥락이 너무 중요하고 그게 포인트인데 옮기라고 하는 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시 자체에서 막 공청회가 열리고 어쩌고저쩌고 막 사건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이 아름다운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이야기에 더 자세히 합니다. 이렇게 자꾸 비겁하게 피해가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할 부분 1990년에 도널드 저드와 칼 안드레가 따지고 있는 부분을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정보를 드린 거예요. 네, 리차드 세라가 81년에 이런 일을 이미 저질렀기 때문에 리차드 세라 사건을 겪으면서 90년 시점에서 보면 약 10년 전에 이미 사람들이 장소 특정적 미술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 한 번씩 공유는 했던 겁니다. 그 사건의 결말은 결국은 그걸 철수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철수를 했고, 그러나 그 장소에 그것이 영원히 유지되었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지금도 기념비적인 행동으로서 인간 장벽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36m 정도가 모여서 그 자리에 이렇게 장벽을 치는 퍼포먼스 같은 걸 해요. 그 오마주죠. 네, 그 작업이 그런 식으로 사라져서 슬픔을 자기의 신체를 통하여 다시 장벽을 만들어 표현하는 그런 작업도 또 한 번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미술을 하는 입장, 또 미술 작가의 장소 특정적 미술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작품이 그렇게 꼭 거기에 있어야만 한다고 우기는 것에 대해서 그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를 통해서 빼, 똥차 빼, 막 이런 것처럼 치워, 이런 거는 싫다고 느끼고 그 작가를 지지해 주고 싶은 그런 공감대의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90년에 이태리에 있는 걸 LA에 또 만들었을 때 막 따지고 오는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은 반응을 해줘야 되나? 아니, 이 작가는 이탈리아에 있는 이 작업으로서의 자기 나름의 완성도가 있는데 이걸 LA에다 맘대로 설치해버리면 장소 특정적이라는 개념이 빠져서 훼손되면서 리차드 세라처럼 그냥 망하는 거 아닌가? 네,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여기서 권미원이 찝고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의 행동은 리차드 세라랑은 좀 다르고 다르게 볼 여지가 많이 있다는 거죠. 네. 여기서 60쪽을 볼게요. 60쪽 중간 보면 안드레와 저드가 새로 제작된 작업들을 불법이라고 선언한 이유는 이탈리아 바레스에 설치된 것들만이 유일한 원본이라거나, 이것이 아까 리차드 세라 같은 경우에요. 유일하게 이 장소에 이렇게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그거나 다른 장소에서 복제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이 아니었다. 이제 여기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진정한 이유는 작가의 승인과 감독 없이 캘리포니아에서 LA에서 작품이 다시 제작되었다는 데 있었다. 다시 말해 다시 제작된 작품이 진품이 아닌 이유는 작품이 설치되었던 본래 장소가 상실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재생산 과정에 작가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리차드 세라는 여기서 이걸 빼라 그럼 녹여버릴 거야. 나는 무조건 여기 있어야 돼. 이런 주장이었다면 도널드 저드나 칼 안드레의 입장은 그거랑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바레세 말고 똑같은 걸 절대 안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엇비슷한 걸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거의 복제에 가까운 걸 여기저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작가를 뺐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허락을 안 받고 갤러리 간에 알아서 그냥 해결해가지고 복제품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것은 장소 특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작가에게 묻지 않고 복제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0쪽 밑에 가보면 이것은 이제 작가라는 사람의 위치가 뭐냐라는 문제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즉 작가라는 사실은 작가의 흔적이 제거된 이후 대상의 제작자가 아니라 재생산을 지휘하고 감독하면서 작품을 승인하는 권위로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널드 저드가 스스로도 맨 처음에 작품을 만들 때부터서 자기는 손을 대지 않고 주문을 해서 만드는 방식을 썼기 때문에 나는 손대서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아이디어를 내는 게 중요한다. 근데 아이디어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이 작품에 대해서 작품을 지휘하고 감독하고 승인한다라는 게 작가라는 거죠. 이런 작가 개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장소 특정적 미술에 리차드 세라에 기울어진 후의 경우와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해가 돼야 합니다. 되고 있죠? 저는 나름 열심히 설명했어요. 네.
이해가 안 되시면 요 한 10 분만 다시 보세요. '아 걱정돼.'